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 기능장 59회 필기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바뀌고 새로운 문제로 출제됐던 바로 그런 회차입니다. 그런데 관연도에서 나온 것도 조금 몇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출제 기준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신규 출제 문제 기준과 좀 다른 문제들도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점차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뀌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제 기준에 방향을 맞추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함께 여기에 나온 문제들, 기출문제들 이제 59회부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같이 푸는 내용들을 무엇보다도 깊숙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압 보안공사에서 전선을 경동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은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압에서는 5mm인데 이게 400V 미만에서는 4m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압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안공사이기 때문에 답은 5mm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제2종 접지공사에서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을 지중해서 철주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떼어서 매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지물이 있다게 되면 이 지지물에서부터 얼마? 약 1m 정도 떼어서 우리가 접지공사를 시설하게 됩니다. 답은 2번 100cm죠. 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10V 전원과 오른쪽에 있는 20V 전원의 극성이 같은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I는 R분의 V 계산할 수 있죠. R값이 지금 전체 저항이 25인 상태에서 전압이 30V이니까 1.5A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류 I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원과 극성 반대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1.5A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주요 변압기에 설해야 하는 계측 장치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오는 우리가 이야기죠. 4번. 전압, 전류 또는 전력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에 사용 가능한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는 전동기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4번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이거는 정류자 구조 때문에 사실상 직류이지만 교류, 직류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번.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이 61kV인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에 수전단 전압이 63kV이면 전압 변동률은 약 몇 %가 되는가? 송전단은 관계없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전압 변동률은 수전단 전압분의, 그쵸?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사실 이렇게 되죠.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전단일 때의 전격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여기서는 61kg라고 했습니다. 근데 끊었을 때, 그때는 무부하란 얘기죠. 그럼 63-61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하게 되면은 0.0327 정도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3.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7번.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하였을 때 계좌전류를 조정하면 동기기는 L과 C 소자와 같이 작동하고 계좌전류를 어떤 일정값 이하의 범위에서 가감하면 가변 리액턴스가 되고 어떤 일정값 이상에서 가감하면 가변 커패시턴스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L값이 그 계좌전류를 조절함에 따라서 역률이 변화한다, 그런 뜻이 되겠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4번의 동기 조상기죠. 8번에 단권 변압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권은 권선 하나로만 이루어진 변압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1번의 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닙니다. 삼상에서도 단권 변압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9번에 JK 플립플룹에서 현재 상태의 출력 QN을 1로 하고 J 입력에 0, K 입력에 0을 클럭 펄스 CP의 라이징 엣지 신호를 가하게 되면 다음 상태의 출력 QN 플러스 1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번인데 J 상태에 0을 주게 되고요. K 상태에 0을 주었다. 그러면은 거기다 상승 라이징 엣지를 주게 되면은 그럼 Q는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Q는 그대로. 그러면은 지금 원래 뭐였다고 했어요? Q가
QN이 원래 1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1 값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죠. 10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몰드 홈의 폭과 깊이는 몇 센티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답은 3.5cm. 11번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입력, 2차 동손 및 슬립을 각각 P2, P2C, S라고 하면 이들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동손이라고 하는 거 P2C, 뭐 PC2라고도 이야기하는데 2차 동손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입력에다가 그다음에 슬립을 이렇게 곱하는 구조로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슬립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슬립은 2차 입력분의 그 다음에 2차 동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하게 되면 이들의 관계식으로서 옳은 것은 4번이 이 식과 맞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12번. 자, FT는 sin t,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2번에. 자, 어떤 함수가 sin t, 그 다음에 코사인 t라고 하는데 이 sin t, 코사인 t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분의 1 sin 2t가 됩니다. 2분의 1 sin 2t. 자, 그럼 2분의 1 sin 2t를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그러면 2분의 1은 그대로 상수가 되는 거고요. sin 오메가 t, 오메가가 뭐예요? 지금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2의 제곱 분의 sin은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여기 s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분의 2, 4인데 계산하게 되니까 2.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여기는 그냥 2죠, 2. 네, 2.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S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답은 2번이죠. 13번. 성간거리가 D미터이고 반지름이 R미터인 선로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우리가 새로 출제 기준에 포함된 거,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식 많이 계산했었죠. 그쵸? 여러분 교재에서, 우리 정규반 교재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T 이렇게 계산했었죠. 답은 2번.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문제로 안 나왔네요. 그쵸? 딱 그냥 식만 보고 계산하는 문제로 나왔네요. 14번. 변압기에서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자 전류가 뭡니까? 여자 전류가 사실 무부하 전류이고, 이게 철손 전류랑 그 다음에 자화 전류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철손 전류를 줄이든지, 자화 전류를 줄이든지. 그쵸? 근데 철손 전류를 일반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고, 자화 전류를 줄 수는 있겠죠. 자화 전류를 줄이려면은 코일의 권해수를 증가시킨다. 3번이죠. 그러면 자화가 많이 되니까 전류가 적어도 되는 거죠. 15번. 역류를 개선하면 전력요금의 절감과 배전선의 손실 경감, 전압 강화의 감소, 설비 여력의 증가 등을 기할 수 있으나 너무 과보상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자, 즉 경부하의 콘덴서가 과대 삽입되는 경우에 결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송전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과보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콘덴서가 우리가 지상부하일 때 역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콘덴서를 큰 값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률이 1을 초과하게 되는 과보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상의 상태랑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송전 손실 증가하게 되고요. 모선 전압의 과상승, 고조파 왜곡이 증대가 되는데 2번은 관계없습니다. 16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전력용 캐패시터 뱅크 용량이 15,000kVA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있을 때 우리가 과전류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과전압, 하나는 과전류, 또 하나는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4번에 절연유의 농도 변화, 이거는 관계가 없죠. 17번. 그림은 동기 발전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단락 곡선은 어느 것인가? 자,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물어보는데 단락 곡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혹시 들어보신 분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단락 곡선은요, 직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직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D 뭐 할 것 중에서 직선의 모양인 것을 사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답은 B가 되겠죠. 18번. 변압기의 철손과 동손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으로 옳은 것은, 자, 변압기에는 두 가지 손실이 있죠. 하나는, 자, 철손, 또 하나는 동손이죠. 그런데 철손은 우리가 부하를 가해주지 않아도 일정한 상태의 손실이 항상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자, 무부하손이죠. 그렇죠? 동손은요. 이거는 부하손이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죠. 무부하 손실이고 이거는 부하 손실이라고요. 그래서 무부하 시험이고 이거는 부하 시험, 단락 시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번이죠.
19번 합성수지간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제에서 이미 답을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공사? 옥내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옥내 공사이기 때문에 1번 전선은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할 것? 잘못된 얘기죠. 옥내용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20번 전등 및 소형 기계기구의 용량 합계가 25kVA. 자, 대형 기계기구가 8kVA의 학교에 있어서 간선의 전선 굵기 산정에 필요한 최대 부하는 몇 kVA가 단 학교의 수용률은 7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에. 자, 어떤 학교를 봤더니 거기에 소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 25kg. 그 다음에 대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8kg.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기준이 그럼 소형 더하기 대형하게 되면 얼마예요? 33 아니냐?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소형이 25kg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인데 소형 전기기계기고 뭐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있고 전등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25kg인데 다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한다고요. 사용 안 한다고요. 얼마? 10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뭘 계산하게 되면 10 초과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수용률이라는 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전기기계기구가 여러 개 있지만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직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해서 이 100명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출퇴근 버스를 50인승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매일매일 버스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가용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자, 일단 대형은 10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은 그냥 더하게 되는 거고. 자, 소형일 때는 25죠. 그럼 10초가 할 때는 수용률. 그러니까 25를, 자, 소형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소형일 때는 일단 10 더하고 10의 초과는, 그러니까 15 곱하기 얼마? 0.7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용률이 0.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계산하게 되면 한 20.5가 되겠네요. 그쵸? 7일, 7호 35니까, 30.5니까. 그러면은 8에다가 20.5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 소형. 수용률을 적용한 소형과 그 다음에 대형 계산하게 되면 얼마? 28.5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28.5, 2번이죠. 21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이 0인 것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풀업 저항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풀업 저항이 만약에 0이 되게 되면 스위치를 ON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V가 그대로 다 지락되기 때문에, 접지로 가기 때문에 4번, 스위치를 ON했을 때 회로가 단락된다가 맞죠. 답은 4번이죠. 22번, 그림과 같은 직렬형 인버터에 대해서 L은 1mH, C는 8마이크로패럿일 때 출력 주파수를 1kHz로 할 경우 거의 정연파의 출력 전압 파형이 얻어진다. 이때 부하저항 R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두 개의 SCR을 이용한 우리가 인버터 회로, 즉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에 지금 L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1mH. 이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죠. 그 다음에 C 값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8 마이크로패럿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 주파수가 1kHz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사실 이 공식이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 저항 구하게 되는데요. 등가 저항은, 등가 임피던스는 계산하게 되면은 XC-XL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XC라고 하는 건 2파이 FC분의 1, 그 다음에 XL은 2파이 FL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등가 저항 구하게,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게 돼서, 자,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XL, XC의 제곱 마이너스 XL의 제곱 구하게 되면은, 자, 루트 2파이 FC분의 1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파이 F L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1000 곱하기 8 곱하기 10-6승 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1000 곱하기 10-3승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이 아마 계산해보니까 19.8 정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6.2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를 계산해서 루트 씌우게 되면은 이게 아마 한 18.87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계산식은 조금 문제 좀 다르더라고요. 답은 18.5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수값을 조금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게 되더라도 답은 어쨌든 뭐 18 거의 비슷하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3번 엔드게이트 1개와 베타적 OR 게이트 1개로 구성되는 회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엔드게이트 1개 그러니까 X랑 Y 2개 입력이 됐는데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엔드게이트 1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뭐죠? SC 출력 나오게 되는 거 반가상기죠. 반가상기. 24번 삼상 전류원 인버터 CSI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인버터에 대한 건데 1번 입력이 삼상 교류이다? 뭔가 이상한 거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데. 그쵸? 답은 3번이죠. 답은 1번이죠. 1번. 입력은 직류입니다. 직류. 25번. 영상 변류기 ZCT를 사용하는 계정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접지 계통에서 전류는 거의 충전 전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상 변류기와 함께 SGR이 뭡니까? 선택 지락 계정기죠. 선택 지락 계정기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동작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 지금 영상 변류기 나왔으니까 뭐예요? SGR. 2번이죠. 26번. 10진수 74210을 742를 10진수 742를 3초각 코드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3초각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일단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여기다가 11 그러니까 10진수로 하게 되면 3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 742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자리에다가 3씩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가 7,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럼 이거를 2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됩니다. 2진수로, 4자릿수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입니까? 2진수가 1, 2, 4, 8이잖아요. 10 만들려면 1, 0, 1, 0. 그 다음에 7 만들려면요. 4, 5, 6, 7. 그러면 0, 1, 1, 1. 그 다음에 얼마예요? 5는 0, 1, 0, 1이죠. 0, 1, 0, 1. 이게 답이네요. 1, 0, 1, 0, 0, 1, 1, 1, 0, 1, 0, 1. 답은 1번이죠, 1번. 27번. 평균 구면 광도 100칸델라의 전구 5개를 지름 10m인 원형의 방에 점등할 때 이 방의 평균 조도는 약 몇 룩스인가? 단 조명률은 0.5, 감광 보상률은 1.5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반칙이죠. 왜? 이 문제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조도 문제, 조명 문제가 출제 범위에서 빠졌는데 이 문제는 조명 문제죠. 그렇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명 문제가 폭넓게 해설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제 인력공단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럼 예를 들어 전기 응용에 조명 들어간다고요. 전기 응용 문제, 기사 문제. 그쵸? 전기 공사 기사에 조명 들어가죠. 조명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관련도에 나왔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기준이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변할 때 인력공단에 있는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노력들이 송전선 문제라든지 뭐 그런 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그래도 한번 풀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자, 공식을 하려면은 FU에는 EAD 이런 공식이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도는 얼마인가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라고 하면은 이 값을 알려면은 AD분의 FUN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면적이고 D는 감광 보상률이고 F는 뭐예요? 광속이고 조명률이고 개수인데 이 조명률이라고 하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광도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광도 칸델라 I. 광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광도라고 하는 거는요. 광속을 최적 밀도로 미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도는 그러니까 입체각 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형일 때 빛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구의 입체각으로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광도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F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도에다가 뭐예요? 입체각 밀도를 곱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의 됐죠. 그러면 F 값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F 값. 지금 F 값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지금 100칸델라의 전구라고 이야기했죠. 전구는 F는 4 파이 I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 4 파이 I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3.14 곱하기 I가 얼마입니까? 지금 I가 100이니까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아마 100이니까 그러면 4 곱하기 400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자, E는 AD분의 FUN이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해보죠. A,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면적은요. 면적은 원형의 방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인데, R 값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름이 10m예요. 그럼 반지름이 5죠. 파이 R 제곱이면은 25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D, 감광 보상률은 1.5.
분의 F가 400파이. 그 다음에 조명률이 0.5.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 논다는 거예요? 5개죠.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26.7 나오게 됩니다. 답은 26.7. 28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방. 보상건선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보상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29번 전등회로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라 덕트에 넣을 경우, 자 덕트에 넣을 때는 몇 퍼센트? 덕트에 넣을 때는 20%. 단 그 선이 제어회로용 선이거나 약전류 전선일 때에는 얼마? 50%까지 넣을 수 있죠. 답은 29번의 1번이죠. 30번 병렬운전 중에 A, B 두 동기 발전기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보다 강하게 하면은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A 발전기 여자를 강하게 해요.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압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전압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압의 격차 때문에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A 발전기는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B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2번 2파이 뒤진 전류가 흐른다. 31번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 방지 대책을 하려면 임계 전압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는 전압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가선 금구를 개강한다, 복도체 방식 사용한다, 그다음에 전선의 외경을 증가시킨다가 있는데 3번에 성간거리는 관계없죠. 32번에 20V 30V per 미터인 전개 내의 50V 점에서 1쿨롱의 점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70cm 이동한 경우 그 점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32번. 30V per 미터. 그러니까 1m당 30V. 1m에 30V예요. 그거를 50V 점에서 1쿨롱의 전하를 전개 방향으로 70cm 이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자, 여기 어떤 전하 쿨롱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전개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난로 생각하면 돼요. 난로에서 1m당 온도가 30도라고 해봐요. 근데 여기가 내가 딱 여기가 지금 5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개 방향으로, 전개는 요렇게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전개 방향으로 얼마? 0.7m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이 반대가 전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하 방향이 아니에요. 전개의 방향입니다. 전개 방향으로. 그럼 얼마큼 낮아지겠는가? 1m에 30V라고 하니까, 1m에 30V라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전개는, E는, 전위, V는 전개 곱하기 R. 그러면은 여기가 50에서 빼는 거죠. 30 곱하기 0.7만큼. 73에 20을 하니까 29 정도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33번 60Hz 20극 11,400V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슬립 5%로 운전될 때 2차 동선이 600W이다. 이 전동기의 전부하시 토크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시다. 괜히 시킨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킬로그램 메터로 물어보게 됐죠. 그러면은 토크 0.975 n분의 p. 그러면 n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속도가 60Hz 2극이고 슬립이 5%라고 하게 되니까 n 값도 구해야 되겠네요. 1 슬립에다가 ns죠. 극수가 지금 20극이니까, 그리고 주파수가 60이니까 20분의 60 하게 되면 360rpm 뭐 그렇게 나오겠네요. 거기다가 슬립이 5%가 0.95 곱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거 342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속도가 0.9755, 속도가 342고, 여기 전동기 출력이 11,400이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32.5가 되겠네요.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32.5. 이거는 풀 수 있죠, 여러분? 예? 풀 수 있죠. 속도는 풀 수 있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34번. 용량이 같은 두 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면 직렬로 접속할 때보다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용량이 만약에 2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두 개 직렬로 놓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병렬로 놓게 되면 4가 되죠. 몇 배? 4배가 되죠. 답 2번. 35번. 100mH의 자기 인덕턴스에 220V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문제가 난이도가 이상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고, 이건 조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막 혼합되어 있죠. 이거는 너무 쉽죠. I는 임피던스분의 V고, 임피던스는 오메가 L분의 V죠.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L 분의 V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F 값이 얼마? F 값이 60Hz. 그 다음에 L 값이 얼마? 0.1 헨리.
전압이 얼마? 220. 계산하면 그럼 5.48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36번 그림과 같은 회로는 그림과 같은 회로는 얼마입니까? 이건 제가 교재에 제가 그 예제 문제라고 해서 다산에도 2016년 기능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교재 이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제 이름이 전병7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번에 비교회로죠. 이거는 A, B의 입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큰 거냐 출력 정하는 겁니다. 37번 1500kW 1500kW 6000V 60Hz 삼상 부하의 역률이 75% 뒤집니다. 그러니까 역률이 0.75네요. 그래서 지상. 이 부하의 무효분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효분은 그럼 PR 무효전력 물어보는 거죠. 그럼 피상전력에다가 사인세타 곱하게 되면은 무효전력 바르가 완성이 되겠는 거죠. 피상전력은 얼마입니까? 지금 유효전력이 1500kW죠. 1500kW인데 역률이 0.75니까 1500을 0.75로 나누게 되면은 2000인가요? 2000? 네. 2000 곱하기 사인세타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코사인세타가 0.75니까 사인세타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00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0.75의 제곱 계산하게 되고 그럼 0.666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0.66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2000 곱하기 0.66 하면은 1320 뭐 이 정도? 23 정도? 약이죠, 약. 답은 3번입니다. 3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T초 아래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딱씩 나왔던 거죠. 3번이죠, 3번. 39번 그림과 같은 회로는 어떤 논리 동작을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9번. 자,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브루이 제로를 입력하게 되는 거고, 자, 이쪽에, 여기에 뭐 F 값이 이제 뜨게 되는 거고, F가 이제 출력이 되겠는 거죠. 여기 이제 스위치, 뭐 이제 이렇게 되네요. 여기 스위치의 베이스에 A, 여기 스위치의 베이스에 휘누를 P, 여기, 이렇게 만약에 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A, B에 만약에 여기 F가 뜬다라고 하는 여긴 접지이기 때문에 여기 신호가 나가려면은 A, B가 둘 다 끊어져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즉, A, B, F를 우리가 진리표로 하게 되면 0, 0, 0, 1, 1, 0, 1, 1이게 되면은 0, 0일 때는 출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출력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F값 출력이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1110. 그러니까 논리합의 반대네요. 그쵸? 논리합의 반대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합은 5화인데, 이게 5화죠, 5화. 5화의 반대는 뭐죠? not 5화니까. 노화죠, 노화. 답은 몇 번? 2번. 40번. 직류발전기 극수가 10극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500. 그 다음에 단중 팍권일 때 매극의 자속수가 0.01웨버이면 600rpm의 속도로 회전할 때 이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기능장 59회와 동시에 치러진 2016년 2회 전기 기능사 필기에도 이것과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는 P, Z, 파이 60 A분의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P가 얼마입니까? 극수가 10, 전기자 촌 도체수 500, 자속수 0.01, 그 다음에 60의 팍권이니까 2분의 속도 얼마예요? 600rpm. 250V. 와, 계산하기 너무 쉽죠, 이거는. 답은 2번이죠. 41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논리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논리 함수를 풀어보게 되면은 F 출력 전에 바로 이 4개의 입력에 대해서 논리 곱이 있어요. 논리 곱이 있는데 논리 곱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입력된 거 4개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인데 논리 곱이 F니까 하나라도 0이면은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A, B, C, D 앞에 있는 걸 하나씩 보니까 이게 하나라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뭐 A 맨 위에 있는 거는 A와 B의 논리 합이고, 그거는 그 다음에는 A와 B 바의 논리 합. 그 다음에 A 바와 뭐 B의 논리 합. 그 다음에 A와 바의 논리 합이니까 0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그래서 42번 전격 살충기를 시설할 경우 전격 격자와 시설물 또는 식물 사이 이격거리는 얼마큼 되는가? 30cm. 왜 30cm를 하게 되냐?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닿지만 않으면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계속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격거리를 우리가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43번. 저하 면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저하 면접 인입선을 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옥내로 관통하지 말 것. 두 번째,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세 번째, 분기점으로부터 반경 100m를 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었죠. 답은
1, 2,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죠. 4번 100m 초과지만 거 4번 맞죠. 3번은 지름은 최소 1.5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이거는 근데 저기 지지물과 연접 일직선이 되는 곳과 그 다음에 우리 집과 수용가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요. 15m가 안 될 때는 2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가 초과할 때는 2.6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1.5는 안 돼요. 44번에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거 외우자고 했는데 어려운 곳, 이상한 공사, 세 가지 합, 금, 캐,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케이블 공사. 나머지가 안 되는 거죠. 3번 가요전선관 공사. 45번 삼상 3선식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6.6kV, 역률 0.8, 600kVA의 삼상 평형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자, 선로의 임피던스 R은 3옴, X는 4옴인 경우 송전단의 전압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송전단의 전압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송전단의 전압. 송전단 전압은 이거 아닐까요? 수전단 전압 플러스 중간에서 온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네요.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될까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 값은 전류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6.6kV라고 했으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I는 V분의 P, V분의 P니까 6.6분의 600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6.6분의 600. R 값이 얼마냐면은 3 곱하기 0.8.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냐? 더하기. X 값이 얼마냐? 4. 그 다음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압 강하라고요. 전압 강하가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437V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얼마냐면 6.6이고 그 다음에 437V니까 이거는 키로예요. 키로볼트. 그러니까 6600이요. 6600에다 43 더하게 되면 7000 조금 넘네요. 그쵸? 3번 7037. 46번에 다음 중 SC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죠. SCR에 1번에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아니죠. 한번 켜게 되면 계속 도통 상태가 되죠. 2번에 쌍방향이다? 아니죠. 단방향이죠. 3번에 게이트 전류 차단하면 에너지 전류가 차단된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게이트 전류 차단하게 되면 역전압이 인가되거나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상 차단되지 않죠. 4번이 맞죠. 유지 전류 이하로 흐르게 되는 거. 47번에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발전기의 절연 내력을 시험하고자 한다.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7kV 이하일 때는요 1.5배를 가해준 다음에 10분간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몇 분? 10분간 시험이라는 거죠. 만약에 1000V일 때는 얼마? 1.5배에서 1500V로 계산하게 되죠. 단 500V 이하가 되게 되면 그거는 그냥 500V로. 그러니까 최저 시험 전압은 500V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48번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억하십시오. 2번에 과도 안정 극한 전력. 49번.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에서 슬립의 범위를 1, 2 사이로 하여 제동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그런다.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잖아요. 근데 이 슬립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N이 역회전한다는 얘기죠. 역회전. 역상제동이라는 뜻이죠. 1번. 50번. 방향 계전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방향 계전기는 4번입니다. 두 개 이상의 벡터량 관계 위치에서 동작하며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전기이다. 51번.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접속 슬리브,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접속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2번은 왜 틀려요? 접속 부분의 절연은 전선 절연물의 80%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아니죠. 절연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동등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벗기잖아요. 그 피복을 하게 되면 80%만 절연하면 됩니까? 나중에 테이프를 80% 절연 효과가 있도록 감아주면 돼요? 아니죠. 동등 이상, 원래 것과 같거나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절연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죠. 3번은 접속 부분의 전기저항을 증가시켜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기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자, 다음에 4번. 전선 강도는 3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되는가? 전선의 강도는 조금 감소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되죠. 즉,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4번이 잘못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 괜히 어렵게 하는 얘기입니다.
52번. 52번이 조금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자, 출력 10kVA 전격 전압에서 철손이 85W, 뒤진 전류 0.8,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가장 큰 단상 변압기가 있다.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은 약 몇 %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이 1일 때 최대 효율은 약 몇 %가 되는가. 근데 최대 효율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가 52번. 변압기에서 최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죠. 그러니까 철손은 우리가 PI, 아이언 손실이라고 해서 PI라고 하고, 동손은 우리가 PC, 쿠퍼 손실이라고 해서 PC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M 부하의 PC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율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손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PC라고 하는 것은 M 제곱분의 PI 뭐 이렇게도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N분의 1 부하. 이거는 N분의 1 부하에서의 어떻게 곱하기 PC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동선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동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PC는 얼마 구하면 될까요? PC는 지금 N분의 1 부하라고 했었는데 부하율이 얼마냐면 4분의 3 부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4분의 3 부하의 제곱분의 PC 계산하게 되면은 동선이 PC가 이제 PI죠. 그렇죠? 철손이 얼마나 하고 있냐면은 이 철손이 85W. 그러니까 철손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이 여기서 151.1W가 되는 겁니다. 즉, 동선이 151.1W가 됐을 때 이 변압기에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그때 효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효율, 변압기의 효율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는 거고, 이 손실에 동손 플러스 철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출력은 얼마예요? 출력이 10kVA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하가 4분의 3 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출력은 이렇게 돼요. 10 kV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에 4분의 3 부하일 때 그럼 출력은 여기는 10 곱하기 10의 3승에 4분의 3일 때 더하기 손실 중에 첫 번째 철손은 얼마입니까? 철손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85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85 더하기 동손은 얼마예요? 동손은 151.1인데 부하율이 얼마?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일 때 제곱에 곱하기 151.1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효율 계산할 수 있어요. 97.78 그러니까 0.977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3번 총 설비 용량이 80kW, 수용률이 60%, 부하율이 75%인 부하 평균 전력은 얼마일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이 건물에 부하 설비를 다 합쳤더니 80이 된다고 그래요. 수용률 최고 많이 쓸 때가 얼마? 60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하율이 75인데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이거네 우리가 평균이죠. 평균을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부하율 곱하기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률이 60%라고 했으니까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한 게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용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부하의 평균 전력은 얼마냐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대 수용에다가 부하율 계산하죠. 곱하기 부하율.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예요? 이거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이제 부하율 곱하게 되는 거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쵸? 설비 용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설비 전체 용량이 80이라고 했고 수용률이 얼마? 0.6 68, 48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부하율 0.75 계산하게 되면은 36 정도 되겠네요. 평균은 36. 답은 얼마? 1번.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자, 조금 지우고. 네, 다음 문제. 54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부하는 100옴, 순저항 부하이고 전원 전압은 삼상 220V, 60Hz이다. 뭐 60Hz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평균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54번에. 54번의 문제가 뭐냐면은 삼상 전파 정류율, 삼상 전파. 삼상 우리가 정류율한 건 뭘까요? 출력 전압 V는 단상 반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있고, 삼상 전파. 단상 반파는 입력 전압의 0.45. 그러니까 0.45V가 출력이 되는 거죠. 단상 전파는 0.9의 V. 단상 반파는 1.17V. 단상 전파는 1.35V입니다. 그럼 지금 입력된 거 220V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35를 곱하는 게 출력 전압이 되는 거죠. 220 곱하기 1.35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297V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런데 저항을 몇 옴짜리 놨다는 거예요? 100옴짜리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옴.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I는 임피던스분의 V, 저항분의 V니까 100분의 297 하면은 2.97? 답은 2번? 2번? 297? 2.97? 2번? 55번.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 요소 시간이 빠른 경우 5시간, 보통이면 8시간, 그 다음에 늦으면 12시간이 걸린다고 예측되었다면 3점 견적법에 의한 기대 시간치와 분산을 계산하면 약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풀어볼까요? 55번. 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서둘러서 공사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보통, 늦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야, 너 이 공사하는데 최고 빨리 하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 예, 3개월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빠름! 그럼 일반적으로 하면 얼마 걸려? 자, 일반적으로 하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야, 이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상 상황상, 비가 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늦게 되면 이거 한 5개월 정도 걸리겠는데요? 늦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데, 빠르게 되면 5시간이 끝낸대요. 그다음 보통일 때는 8시간이 걸린대요. 그 다음에, 늦었을 때는 12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이 시간에 의한, 걸린다고 예측되면 3점 견적법에 의한 기대 시간치와 분산을 계산하게 되라. 라고 물어본다. 첫 번째, 기대 시간치. 기대 시간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빨랐을 때 더하기 보통의 몇 배? 4배. 4 곱하기 보통 시간 더하기 늦음. 그럼 여기가 하나 한 다음에 4배니까 4 하게 되니까 총 6가지 경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평균 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6분의 어떻게 돼요? 5 더하기 8, 4, 32 더하기 12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 계산하게 되면은 한 8.2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3점 견적법에 의한 기대 시간은 8.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분산을 구해라. 분산은 가장 빠를 때에서 가장 늦을 때를 빼서 그것을 6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시그마의 제곱.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6분의 가장 빠를 때가 얼마냐면, 가장 늦을 때가 얼마냐면 12. 가장 빠를 때 5에서 분산. 계산하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기 쳐봐야 되겠죠? 1.36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대 시간은 8.2시간, 분산은 1.36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얼마? 2번이 됩니다. 56번.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양적인 관리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1번의 C 관리도는 결점수 관리도라고 해서 우리가 개수치 관리도죠. 그렇죠? 2번의 U 관리도는 단위당 결점수라고 해서 이것도 개수치 관리도가 되는 거고, 4번의 MP 관리도도 우리가 불량개수 관리도라고 해서 이것도 개수치 관리도가 되는 거죠. 3번의 R 관리도, R 관리 레인지 범위니까 이것만 계량 관리도가 되는 거죠. 3번. 57번. 작업 측정의 목적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의 요소 작업 분할. 58번. 일반적으로 품질 코스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의 실패 코스트입니다. 실패 코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품질 관리가 막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거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 실패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판매됐던 거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품 다 다시 환수해야 되니까 그 비용, 공정도 바꿔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적게 드는 건 예방 코스트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코스트를 낮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장이 이런 것도 알면 좋다 이런 얘기죠. 59번 개수 규준형 샘플링 검사의 OC 곡선에서 좋은 루트를 합격시키는 확률을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알파는 1종 과호, 베타는 제2종 과호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루트를 합격시키는 확률 1-알파 1종 과호. 1종 과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루트로 확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위가 되는 거죠. 3번이죠. 60번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포에서는요. 평균값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대값 값의 크기를 이렇게 하면은 평균값이 가장 작게 됩니다. 중앙값보다 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분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100만 원을 버는 사람, 뭐 1억을 버는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중앙값이라고 하게 되면 딱 나열되는 거에 중앙이거든요. 평균은 그것보다 더 작게 되는 거죠. 1번,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중앙값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평균이 더 중앙값보다 더 작게 되는. 중앙값은 뭐예요? 넘버를 해가지고 딱 그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해가지고 딱 중간의 값의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평균은 뭐예요? 그것을 다 더한 다음에 100명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값이 더 중앙값보다 작게 됩니다. 자, 60번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자, 전기 기능장 문제 59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낯선 문제들도 있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낯선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더 사고 한 권 더 사고 한 권 더 사고 한 권 더 사다 보면은 그러면 끝도 없다고. 책이 10권은 돼야 돼요. 10권은. 말씀드렸잖아요. 10권은. 근데 10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우리 다산이드 정규반 같은 교재를 베이스로 하고 관련도 문제를 조금 더 첨가해서 우리가 문제가 36문제 합격이니까 한 42개 정도 맞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인지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후자가 완벽한 전략이다,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낯선 문제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절대 공부하시는데 흔들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기능장 필기는 사실 여기가 첫 걸음이죠. 기능장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기능장 시험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 정상을 오르는 거라고 하면 저는 한 이제 2분 능선 정도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능장 실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저희 다산에듀에서 뭐 PAC라든지 시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리회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같이 함께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기능장 실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병실 원장이었고, 자, 이 강의는 다산에듀에서 만난 겁니다. 감사합니다.